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내일입니다.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한 아니면 합의를 통해 이제 9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라며 이제 각국의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 징수 개시 시점을 8월 1일로 늦출 수 있다는 신호와 함께 관세율을 더 높일 수도 있다라는 엄포까지 내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먼저 궁금한데 좀 풀어주신다면요. 일단은 지금 미국의 목표는 이제 감세안이 마무리가 되면서 지난주에 이제 다음에 이제 관세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최대 압박을 통한 최고의 그러한 그 관세 수입을 얻겠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는 보면은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는 으름장 놓고 베센트는 어르고 달래고 뭐 이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우리 국합 배드캅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네. 좋은 경찰은 베센트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쁜 경찰은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직전에 사실은 이게 4월 2일 하고 지금 90일 동안 또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란에 폭격까지 한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스트롱맨으로서 완전히 이제 자신의 그런 타코 이미지를 벗어나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우리말 안 들으면 재미없어 한마디로 이제 이거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베센트가 시간 조금 더 줄 수 있으니 우리말 좀 들어 하는 얘기 있고 실질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도 한 달 정도 좀 더 여유를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게 실질 그 각국별로 나라 안에 사정들이 꽤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7월 20일 날 참의원 선거 상당히 중요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일본에서 저자세로 나오면 현재 정부가 실각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라도 일본이 적어도 그때까지는 강경 모드를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뭐 비슷한 사유이긴 했지만 EU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강경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의 시간을 좀 여유를 주면서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전략 자체가 지금 주말 동안 나타난 미국의 전략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정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 미국을 방문해서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협상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워낙 좀 시간이 타이트하게 또 가셨기 때문에 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또 지켜볼 대목이지만 국가 안보와 통상 분야의 수장이 모두 방미길에 오른 만큼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진짜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부분입니다. 기한 내 극적 타결이 가능할지 여부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최근 합의에 다다른 베트남의 협상을 통해 우리가 얻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 베트남의 협상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도 궁금해요. 예, 지금 우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이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와중에 새로운 생산 기지로 떠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주요국의 생산 기지로 있다 보니까 이번에 상당히 미국의 집중적인 포화를 맞는 국가가 됐습니다. 좀 뭐랄까 사실은 베트남이 큰 돈을 벌지는 않거든요. 스쳐 지나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임가공유 정도 보는 사실 국가에 있는데 46%를 최초에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두들겨 맞은 거죠. 근데 결국은 합의를 하면서 20% 정도로 좀 낮췄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국이 원하는 것을 거기서 미루어 짐작컨대 한 두 가지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최초에 아마 우리가 4월 8일 우리가 2일 날 상호관세 처음 발표하고 4월 8일 날 유예하면서 10%는 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가 90일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모든 나라가 10%는 다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최저가 10%라는 건 확정이 됐고 영국도 10%로 사실은 끝이 났죠. 이제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15% 더 얹어서 최종 25% 갈까 말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10%는 기본이고 거기에 얹어서 추가 15%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목표일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협상단도 당연히 최고의 목표는 이것을 아예 거의 그 소위 철회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이긴 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감세에서 부족한 세수분을 만회하기 위한 그러한 관세 수입이 목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협상이 될 것 같아서요. 적어도 아마 대부분의 나라들이 애초에 기대 수준을 조금 더 낮추는 정도로 가면서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그 협상을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였죠. 우리 대표님하고도 얘기를 할 때 미국의 가장 큰 게 무엇이냐. 지금 미국 재정 적자다. 이거 줄이려고 각국에 관세 부과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 자국에서는 감세안을 통과시키면서 세수를 적게 이제 걷어들이는 건데, 글쎄요. 이것이 좀 긍정적으로 잘 흘러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이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계획은 있다 이런 말은 하죠. 하지만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미국이 전 세계에서 힘도 가장 세고, 그러니까 소위 국방력, 군사력도 제일 세고, 경제도 세계 최고로 크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상 일이 다 내 마음대로 될지는 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고민스러운 게 세 가지 변수가 있었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자기가 트럼프 1기 때 만들어놨던 감세 법안을 이번에도 연장시켜서 본인의 레거시라고 하죠. 유산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첫 번째, 그러니까 결국은 감세가 첫 번째 변수였고요. 두 번째는 감세를 통과시켰을 때 관련해서 이것의 세수를 만들어내는 관세가 두 번째 변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둘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상반기에 우리가 내내 고민하게 됐던 원인입니다. 결국은 트럼프의 그 정책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다 고민하게 됐는데요. 일단 감세안이 지금 정말 크고 아름다운 법안인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렇게 말을 그러니까 붙였으니까 그러는데 향후 10년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독립적인 그러한 소위 미국의 재정 분석하는 기관들에 의하면은 적게는 3조 원 중반대의 적자, 많게는 5조 원이 넘는 그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연에 적어도 3천억에서 5천억 가까운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부채 한도 꽉 차 있는 것을 5조를 더 늘려서 40조 초반대까지 더 실링을 천장을 더 위로 올려 세워놨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앞으로 부채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감세는 이미 통과돼서 변수가 상수로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가지 변수를 풀기가 조금 쉬워졌죠. 3차 시기에서 2차 식으로 줄었으니까 조금 쉬워졌는데 그래도 만만치 않습니다. 관세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니까 5월 달 관세 수입이 대략 한 250억 달러 정도 좀 잡혔습니다. 이걸 그냥 연환산 해버리면 대략 한 2,500억 정도에서 3,000억 정도 사이. 결국은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앞으로의 그런 재정 적자분을 이게 이 속도로 나오면 다 갚을 수 있겠다 정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항상 변수는 이렇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고 이것이 소비를 둔화시켜서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수입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네. 이것이 결국은 트럼프가 앞으로 고민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미국의 과제고요. 또 하나는 연준의 금리 인하. 안 그래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GDP의 110%가 넘어가는, 120%가 넘어가는 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결국은 그래서 지금 1% 수준의 연준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것도 이 이자 비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미국이 수입해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이자입니다. 이자 갚다가 지금 다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연준 보고 이자를 낮추라는 건데 그럼 이자 낮추면 괜찮을까요? 달러가 박살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미국 입장에서 목표는 당장은 관세를 강력하게 협상해서 수입을 많이 걷는 건데 이것이 후폭풍으로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전 세계
물동량, 무역을 약화시키면서 오히려 관세 수입이 떨어지면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또 우리 입장에서도 하반기와 내년에 상당히 큰 변동성이 이와 관련해서 올 수 있다는 것들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비 둔화에 따른 관세 수입 관련한 감소도 염두를 해둬야 되고 금리 인하 여부에도 좀 주시를 해보면서 우리 시장 또 변동성을 계속해서 유념하면서 시장 대응 전략 짜봐야겠네요. 네. 자, 지난 4월 7일이었죠. 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로 코스피가 5% 넘게, 코스닥은 5.2% 또 급락하는 등 이 블랙 먼데이가 연출된 바 있었는데요. 사실 그 이후로는 시장이 좀 관세에 대한 민감도가 적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장 관세 민감도가 적어지면서 3,100선까지 또 탈환을 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인데 글쎄요. 내일 결과는 또 민감도가 다시 한번 발발이 될지 아니면은 그래도 무던하게 흘러갈지 여부에 많은 분들 또 궁금해하십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이럴 때는 우리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보면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가 마침 우리 대신해서 블룸버그를 이용하는 글로벌 투자자들 상대로 네. 설문을 지지난주에 다 했습니다. 6월 한 28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쭉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소위 바이더 딥이라고 하죠. 저가 매수 기회. 그러니까 늘 트럼프는 타코를 한다. 결국은 타코요? 뒤로 그러니까 늘 뒤로 물러선다. 오. 그러니까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항상 뒤로 물러선다. Trump always chickens out. 네. 타코. 예, 그렇기 때문에 타코를 또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이번에 주가가 혹여나 빠지면 저가 매수 기회로 삼겠다라는 것이 61%나 되면서 이미 학습 효과, 이것이 이번에 V자 반등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도 그걸 기대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다만 여기에 변수는 물러선다는 거죠. 그럼 안 물러서면 어떡할 거냐 그러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듯이 트럼프가 감세는 이제 통과시켰으니 관세를 원하는 만큼 받고 싶어 한다. 그러면 혹시라도 4월 2일 애초에 높았던 관세가 부과된다면 어떻게 할래? 라고 질문했더니 대답들이 상당히 좀 달라졌습니다. 한 35% 정도만 나는 지금의 그런 스탠스, 현재의 투자 비중을 유지할래 그러고 70% 가까이가 나는 미국 팔고 다른 선진국이나 신흥국으로 도망갈래라는 대답이 한 30% 나왔고요. 아예 전체 주식 비중을 난 줄일래. 라는 비중 한 30%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수가 트럼프가 관세를 애초에 생각한 높이만큼 안 올릴 거라는데 배팅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것이 그 정도 수준까지로 나타난다면 시장에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 전선에도 비상등이 켜진 건 사실입니다. 1월에서 6월 통관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품목 관세 대상인 자동차와 철강을 중심으로 관세 영향이 분명히 나타나고는 있거든요. 이 상호 관세까지 부과되면 대미 수출액 급감이 더욱더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 향후 국내 기업들의 향방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관세가 높게 유지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단기적으로는 수출이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 분야는 상당히 힘들고요. 특히 철강이나 이런 쪽은 지금 저마진에서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진이 아예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수출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위기인 건 분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힌트를 얻는다면 수출 지역을 다변화해야 된다. 미국으로 쏠려 있던 것을 전 세계에 좀 뿌릴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좀 여력이 있는 그러한 기업들은 당연히 미국 내로 들어가서 생산하는 것을 일부 늘리는 것도 당연히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얼마나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좀 쓸데없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상당히 깊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트럼프 관세가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내년에 여러 가지 그런 둔화의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관련된 실물 경기의 변수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예의주시하면서 그 분야만큼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내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면은 이제 알게 될 텐데 과연 품목별 고관세가 유지될지 여부 한번 주시해 보시면서 내일 주가 흐름 한번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